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도 동네업자입니다. 제 채널 이름이 동네업자. 동네에서만 일하니까 네. 동네업자고 오늘 아주 특별한 분 모시고 캐나다의 목조주택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그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캐나다에서 그죠? 3년 네, 3년 3년 동안 이 목조주택 짓는 일을 하고 이제 제주도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따로 또 이제 뭐 인테리어 집 짓는 일을 하시는 사장님. 저 일하는데 공조기 하는 거 같이 좀 도와주시고 해서 시간이 좀 남아서 캐나다 목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먼저 여기 계신 사장님은 9년 전? 네, 9년 전이죠. 9년 전이죠. 9년 전에 처음 만났어요, 저랑. 수산이 카페에서 처음 만나가지고 집을 짓겠다. 제주도에 목조주택을 지으시려고 해서 우리가 그때 이제 사장님 집을 지었죠. 네. 집을 지었는데 그렇죠. 이제 나무로 막 집을 짓는 걸 보시고 저게 해보고 싶다. 네. 맞나요? 맞죠. 그래서 네, 맞죠. 나는 근데 이렇게 이 동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캐나다 가서 네. 그지 그 오리지널을 배우고 싶다 해가지고 선진국에서 그렇지 이제 가셔가지고 거기서 학교를 졸업하시고 거기서 또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들어왔다가 이제 여기서 제주도에서 일을 좀 하시고 계시고 제가 좀 도와달라고 했고 내년에 다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물어볼게요. 네. 이제 우리도 이제 목조주택을 짓고 네. 캐나다도 목조주택을 짓고 네. 캐나다에 좀 관심이 있어서 갔듯이 네. 많은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네. 가고 싶은 친구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많겠죠. 그 어떻게 처음에 그걸 알게 돼서? 일단은 그 목조주택에 관심을 가지면서 캐나다에 가서 이걸 배우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알아봤죠. 그래서 학교를 인터넷으로 먼저 알아보고 그 유학원에 또 이제 연락을 해서 좀 정보를 얻었어요. 그냥 혼자서 비자 문제나 학교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면은 좀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아예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래서 유학원을 통해서 하면은 아무래도 비용은 좀 들더라도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죠. 걔네들이 알아서 다 해주니까요. 유학원 또 막 많죠. 엄청 많죠. 아니 뭐 많지 않죠. 뭐 사기 잘 알아봐야겠죠. 여러분들 후기도 많이 보고. 후기도 많이 보고 일단 유학원을 통하면 좀 쉬울 수 있죠. 네, 쉬울 수 있죠. 훨씬 쉬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사장님 학교를 제가 알기로는 시골의 어떤 학교를 선택을 했고 왜 시골에 있는 학교? 시골에 일단은 비용 문제가 컸고요. 비용 문제가 컸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그 밴쿠버 쪽을 가려고 했었는데 대부분 밴쿠버 근데 밴쿠버 쪽에는 학교가 외국인을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 캐네디언만 그 목수는 캐네디언만 받아줬어요. 그래서 거기는 포기하고 다른 지역을 좀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동부에 있는 동부죠. 이제 캐나다 동부에 있는 대서양 쪽. 그쪽은 외국인도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학교를 이제 처음에 가서 학교를 갔죠. 1년을 교육을 받고 1년 교육을 받고 교육받을 때 좀 힘든 거 뭐가 있어요? 힘든 거는 언어죠. 언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언어. 근데 사장님 저한테 얘기하기에 거기 불어랑 이제 영어 영어를 같이 사용을 대부분 하죠. 불어 썼다 하지 않으셨나요? 학교에는 오히려 불어를 쓰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럼 영어로 교육을 받고 할 때 처음에 이제 힘들었다. 몇 개월 정도? 이거 극복하는 기간.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지식이 없다고 해도 가서 배우면 되니까 의사소통이 잘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언어가 안 되면 시험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럼 언어가 차지하는 게 90% 되나요? 언어만 잘하면 일단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어차피 일이야 배우면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일단 소통이 돼야지. 소통이 돼야지. 의사표시. 학교에서도 팀 프로젝트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걔네들하고 대화가 안 되면은 할 수가 없으니까. 외톨이가 됐어요. 그렇죠. 힘들어요. 고생 많이 하시겠네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고생 많이 하시겠는데. 나이 먹고선 힘들어요. 그렇구나. 힘듭니다. 젊었을 때 가셔야 돼요. 젊었을 때 하면은 좋습니다. 캐나다 보통 나이대가 그러면 추천하는 나이대가 저는 좀 일찍 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한 20대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 보통 시작하는 애들이 10대 후반부터 20대가 주기 때문에 연령대는 그 캐나다 애들은 그 나이대에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걔네들은 되게 빠른 시간에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라이센스를 다 따고 고임금의 고급 인력이 되는 거죠. 그럼 사장님이 이제
그 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네. 학교에서 회사를 소개시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그거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그러니까 처음에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워크 프락티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임금을 받지 않고 내가 회사를 알아봐서 졸업하기 전에 회사를 알아봐서 거기에다가 연락을 다 한 다음에 인터뷰를 보고 한 달 동안 거기에서 무료로 일을 해주고 일을 하는 거죠. 현장 경험을 쌓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 업체에서는 저에 대한 이제 피드백을 이렇게 해서 학교로 보내줘요. 그러면 학교에서 그걸 받으면 졸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면 졸업을 안 시켜줘요. 만약에 그 업체 사장이 뭐 이렇게 인종차별자나 그런 거여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거는 거의 없고요. 일단 그냥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래도 뭐 근데 그거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일단 그거를 워크 프락티컴이라는 거를 해서 끝내기만 하면 솔직히 피드백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걔네들도 안 좋게 써주지도 않아요. 다 좋다고 써줘요. 대부분. 캐나다 애들은 뭐 워낙 좀 유하니까. 그리고 그 회사에서 거기 사장과 합이 맞으면 그 바로 채용을 하는 졸업하는 과 동시에 거기서 계속 일을 하는 거고요.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 맞을 수도 있으면 사장이 마음에 안 들어 할 수도 있고 내가 싫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안 됐으면은 졸업하기 전이든 졸업을 하고든 계속 이제 잡서칭을 해가서 인터뷰 보고 자기가 직접 이제 다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것도 좀 1년 동안 언어가 안 됐을 때는 좀 많이 근데 학교를 졸업할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그래도 그 나라 애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요. 많이 늘어요. 이제 회사를 취직을 했잖아요. 취직을 했죠. 어떻게 보면 걔네들 입장에서 외노자잖아요. 그렇죠. 외노자죠. 처음에 했던 일이 뭐예요? 저는 맨 처음에 했던 일은 일단 기본적인 거는 학교에서 다 배웠잖아요. 뭐를 하는지는 대충은 이제 이렇게 눈에 보이기는 보이더라고요. 첫날은 크게 뭘 시키지 않고 그냥 자재 옮기는 거 그런 거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조금 해요. 하나씩 이거 해봐 하면서 계속 일을 가르쳐 주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완전히 그 뭐라 그러죠? 처음 시작하는 목수들은 진짜 자재만 나르잖아요. 거의. 자재 나르고 쓰레기 줍고. 걔네들은 자기가 필요한 자재는 자기가 날라요. 이런 사장도 예외 없어요. 진짜? 본인이 벽을 만들게 되면은 본인이 필요한 자재는 본인이 날라요. 외국인 노동자라고 약간의 뭐 그런 좀 그런 거는 저랑 같이 일하는 애들은 그런 건 없었어요. 우리도 그런 건 있잖아요. 외국인 노동자 약간 좀 이렇게. 근데 걔네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궁금한 거 물어보고 기사 같은 거 보고 와가지고 니네 나라 지금 요새 이렇대 이런 얘기 이런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고 일상적인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업자가 그 컨트랙터가 있을 거예요. 컨트랙터는 따로 있죠. 컨트랙터가 그 목수팀 일일이 다 구성을 하나요? 그 팀장급 한 명?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시스템이 나눠져 있는 게 컨트랙터가 따로 있고 컨트랙터가 골조팀을 부르고 지붕팀 부르고 그 팀이 따로 있고. 따로 각자 사업자들이에요. 그럼 골조팀을 부를 때 골조팀에는 저희 보스가 있는 거고 제가 골조팀이었으니까 저희 보스가 있고 저는 거기에 소속돼 있는 같은 그 크루죠. 뭔 말인지 알아요. 사장님의 보스는 우리로 지금 팀장이에요. 골조 팀장인 거죠. 골조 팀장이. 나는 지금까지 이해한 게 저는 지금까지 이해했던 게 사장님의 보스는 제너럴 컨트랙터. 아니에요. 대충 이해가 갑니다. 구조는 한국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고 그냥 문화만 좀 틀려요. 그리고 거기는 모든 게 다 나눠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목수가 1부터 10까지 다 해야 된다고 하면은 거기는 골조 회사가 있고 그리고 외장 회사가 있고 드라이벌, 지붕 다 따로 해요. 그래서 분야별로 다 따로 해서 본인이 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회사를 가느냐에 따라 그 분야만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골조만 계속 쳤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구나. 피스만 계속 박다 온 사람이 있고. 맞아요. 처음에 일당 얼마 받았어요? 저는 처음 일당이 시작했을 때 시간당 15불 받았습니다. 15불? 캐나다 달러 15불을 받았어요. 지금 따지면 한 15,000원 그냥 단순 계산으로. 저희 보스는 점심시간, 쉬는 시간 그런 거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무조건 그냥 시작과 끝으로 돈을 줬어요. 그래서
7시부터 5시까지 하면 10시간이 됐어요. 좋은 보스를 네, 좋은 보스를 만나죠. 편한 외노자 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럼요. 제일 위험한 건 보스가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지붕 올라가고. 지붕 올라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위험한 일은 하지 말라 그래요. 그렇죠. 다치면 안 된다. 안 돼. 그거 그게 제일 중요한 자기가 하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수는 없잖아요. 네, 골줄 하다 그렇죠. 보면 네. 뜯고 다시 하는 경우도 생기고 네. 내가 실수하는 경우도 생기고 뭐 네. 누군가가 실수해서 네. 계획대로 안 되고 네. 일이 좀 더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되면 뭐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막 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솔직히 네, 막 욕도 하고 이제 뭐 현장에서 뭐 망치도 날라다니고 네.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걔네들은 좀 어때요? 걔네들은 그 정도로 그렇게 흥분은 잘 안 해요. 흥분하는 네. 잘못했으면 네. 다시 하라 그래요. 다시 하라고. 네. 그러면 그 사장님의 보스는 손해잖아. 왜 시간대 페이를 계속 줘야 되는데. 네. 다시 그런데 하고 다시 그거에 대해서 크게 별로 관여. 그냥 잘못했으면은 다시 하라 그래요. 우리는 욕 먹고 다시 하는. 네. 일단 욕을 먼저 먹고 다시 하는 그만. 크게 막 욕을 한다거나 그런 건 없고 그냥 다시 하라고 해요. 그래서 제대로만 해놓으면 그렇구나. 네, 문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렇게 일을 하다가 네. 이제 비자가 1년밖에 안 돼서 다시 연장을 해야 되고. 네, 뭐 그거는 그러니까 학교를 1년짜리를 다 가게 되면은 1년 내 비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일을 하다가 1년이 되면 만약에 회사에서 스폰을 안 해주면 이제 연장이 안 되죠. 그럼 이제 와야 되고. 그러면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연장이 되고 되면 네. 연장하다가 영주권을 네. 신청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거죠. 기회가 되는 거고. 네. 영주권이 나오면 좀 더 오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계속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에 정착을 하게 되는. 네. 이제 캐나다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네. 집 짓고 하는 거. 네. 유튜브 보면은 네. 많은 이 우리 쪽에 관련된 분들이 네네. 막 네. 캐나다, 미국을 엄청 막 그 찬양하는 네. 그런 영상도 많이 보셨죠. 네. 너무 막 미국, 캐나다 거를 엄청 찬양하는. 네. 뭐 미국은 이런데, 뭐 캐나다는 이런데, 네. 뭐 여기 한국이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잘못됐듯이 얘기하는 아. 그런 것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좀 잘못됐다. 네. 현장에서 네. 2년 동안 외노자로 열심히 일을 하고 한국에 와서 네. 이렇게 또 내년에 확실히 네. 가는 거 거의 확정인가요? 네, 가야죠. 네. 네. 내년에 가야죠. 다시 출국한다고. 네. 이번에 뭐 밴쿠버 쪽으로. 네, 밴쿠버 쪽으로 가봐야죠. 이번에 가면 이제 한 10년. 네, 10년 정도는 있다가 있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산의 집은 팔아버리고. 네. 네. 하여튼 그 언어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언어가 가장 큰 문제예요. 유학원을 통해서 학교를 알아볼 수 있고 네. 이제 가서 언어가 좀 되면 사람 사귀기도 편하고 네.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뭐 비자도 연장해 줄 수 있고 네. 그 보스가 열심히만 하면은 연장해 주죠. 네, 그리고 그렇게 일단 소통이 돼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젊은 친구들 혹시 뭐 캐나다 가서 나는 이 카펜터의 꿈을 펼치고 싶다. 한국에서는 사실 열악하잖아요. 그렇죠. 인식도 안 좋고. 며칠 전에 일할 때 뭐 밤까지 일하고 있었다고. 네, 맞아요. 네. 늦게까지 그러니까, 일하고. 네. 뭐 생각을 절대 해보시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생각을 해보시면 뭐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